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죠?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론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서 앞으로 청소년 지도사로서 활약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구화와 글로벌 청소년 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목차는 표와 같겠습니다. 자, 세계는 이제 하나의 지구촌이죠.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며 이른바 글로벌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고 우리가 아주 흔한 이야기가 되었죠. 이 글로벌 시대가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정책과 실제 동향에서도 글로벌 의식과 역량이 함양되어야 하면 물론이고요. 이 국제 교류, 국제 개발과 엔조 활동의 강화로 인해서 선진 외국의 정책 사례와 프로그램이 비교를 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으며 다문화 가족과 자녀의 문제 등 글로벌 시대의 특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지구촌의 청소년 기 현상과 상호작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청소년 복지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역은 주요 내용은 특성과 비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청소년 복지 개념입니다. 자, 글로벌 청소년 복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촌화로 번역되는 지구촌화 또는 지구화로 번역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개념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 특성 그리고 그것이 청소년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구촌화 또는 지구화로 번역되는 글로벌제이션의 일반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는 국가 간 국경선을 초월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상호작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사건이 어떤 것이 일어나면 실시간으로 그 사건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나라 IMF 사건 같은 거 잘 알겠죠?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무역의 마찰을 빚고 있는데 그 무역 마찰은 그 두 곳의 한 사건으로만 동나라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접 여러 국가에 그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경선을 넘어서는 흐름과 작용이 지속적, 규칙적, 제도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흐름과 작용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국경 흐름과 작용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적 혹은 국제적 현상이 전 지구적 결과를 초래해서 국내와 국외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기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인간이 과거에 갖고 있던 정체성이나 공동체 의식이 이제는 초영토적으로 구성되어 지구 의식을 탄생시키고 지구촌을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바라보고 생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토부리라는 얘기 잘 아시죠? 신토부리가 우리 기전에
맨맨맨 불던 때가 얼마 전이었었는데 이제 절대 그 용어 안 쓰죠. 왜냐하면 글로벌제이션, 지구화에서는 이 내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레이는 지구화란 더 커진 국제적 상호 협력으로 통신과 기술, 무역, 정치, 문화와 한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영역 변화에 대해서 그는 다시 이어서 설명하기를 첫 번째, 정보통신기술 영역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생활의 필수 도구가 되었죠, 이제. 그리고 이러닝과 이티칭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지 등과 같은 가상의 네트워크가 사람들의 일상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가 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국제무역과 관련한 영역의 변화입니다.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국들이 붕괴함에 따라 세계는 하나의 자본주의가 일조로 재편되었죠. 그리고 국제자유무역법이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으로 하도록 이렇게 보증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무역 이러한 변화는 지구촌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들에게는 하나의 사업이지만 남반구에서는 주로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사실상 해롭고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셋째는 정치 영역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었죠. 미국은 그야말로 초강대국이 되어서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국가 별도는 권역별로 상호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기 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는 문화 영역의 변화입니다. 문화의 변화에서 굉장히 이제는 많은 강조점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한국,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영화 산업과 신적 미디어는 미국 기업이 전부 다 지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심지어 선진국인 영국에서의 합리적으로 성공한 영화 산업조차도 미국이 제작사, 미국 배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의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구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셜트의 지구화를 보는 경향은요. 제일 첫째는 지구화를 국자의 심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자. 지구화는 국제화의 심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즉 국가 간 무역과 자본, 뭐 여기에는 인간, 메시지, 아이디어 등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대량으로 이것저것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어떤 흐름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유화의 확신입니다. 자유화의 확산. 지구화라는 것은 즉 정부의 모든 규제로부터 지금 자유롭게 되어간다는 뜻이죠. 완전히 이제는 개방되고 국경이 없어지고 국경선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세계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개별 정부 주도의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곧 지구화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보편화 또는 전 세계화 개념과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인간과 문화가 지구 모든 것으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의 이러한 세계적인 종교들이 세계적인 점포와 국제무역 팽창은 세계 보편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서구화 또는 미국화, 나아가 현대화를 의미한다고 점에서 곧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가서 이러한 네 가지 정의가 현재 진행 중인 지구화 현상을 각기 그 일본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요. 현재는 이러한 용어가 표현하는 것 이상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구화는 과거의 국제화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횡국가가 더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횡국가라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민족 국가의 영토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관계보다는 국경선이라는 영토성을 초월하는 횡국가 내지는 초국가적인 하나의 새로운 영토로서 전 지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전은 지구하란 세계를 분리시키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제거하여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가정 혹은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만은요, 지구 현상은 세계의 하나의 작은 공간으로 축소시키는 시장, 금융, 테크놀로지 통합이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지구와의 정대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들었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구와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역사할 것이고요. 이 지구와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도태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복지도 이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도 글로벌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갖다가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복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구와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복지를 이해하면 지구와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가 되겠죠. 즉, 전 지구라는 차원을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사회복지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영역과 분야로서 국제사회복지가, 즉 국제사회복지가 국가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주로 다른 국가에서나 또는 국가와 국가 간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활동이라는 의미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실은 글로벌 복지가 중요하지만은 차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도 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사회복지는요, 전통적인 국제 사업의 바탕을 두면서도 국제 사회 정치를 포괄해야 하는데, 즉 빈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지구촌 모든 인간의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이때 보편적 복지는 인간의 소득 보장, 의료 보장, 교육 보장, 주거 보장, 대인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최저 생활의 보장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사회적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냐에 따라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에서 글로벌 복지는 세계화 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가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지구인들이 모두 달성하라는 모든 활동이라는 폭넓게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광의적인 글로벌 복지가 되겠고요. 또한 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빈곤, 소외, 불평 문제를 야기한 후진국, 개도국 및 선진국 내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삶을 개선하는 전문적 활동이 있는데, 이건 협의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복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글로벌 복지 의미는 이렇게 아래처럼 세 가지로 대개 정리되고 있는데요. 오늘날 세계화의 전면적 증전에 의해서 일국의 이기는 세계적인 차원의 다양한 측면에서 걸쳐 영향을 받아서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차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을 걸쳐 영향을 받아 초래된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빈곤, 소외, 사회적 배제, 불평등에 희생되어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강무위험 집단의 존재가 일국의 차원에서 볼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됨에 따라 더욱 활발히 노력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일국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인종과 국적, 국민들끼리 구성을 혼재하게 되어 좀 더 보편적인 인권의식과 같이 가는 그 사회 구성원들 간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인 대응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청소년 복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청소년 복지 개념은 청소년기의 특성과 상호작용과 관련된 글로벌 복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대한 의미를 갖다가 알아주는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은, 첫째, 소비 중심의 지구화와 관련 청소년의 소비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글로벌 마케팅과 광고 전략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 브랜드 제품들은 대부분 성인 대상의 청소년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별이 구분 없이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섭입장애 진단을 경험하고 또 중과해 나가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요, 신경성 식욕 부족과 신체 이형 장애 등과 같이 단순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으로 장애를 초래하는 건강한 상태의 특별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편 지구화에 대한 청소년 사회 영향도 끼치게 되었는데요. 아브레이는 영국에서 지구화는 청소년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격식 없는 청소년 교육은 그들의 개인, 지역, 세계 이슈와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서 이것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더 나은 평등과 정의 방향으로 변화가 가져와 준다는 것을 밝혀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샤라는 근로 청소년 업무는 다른 나라의 문화, 개발, 그리고 나라에서 빈곤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학습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업과 청소년 일상의 경험에서 시작하며 비판적으로 전 세계가 개인과 지역, 국가 현실을 보는 가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복지는 더 이상 지역적이나 단일 국가적으로 한정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청소년 복지는 범국가적인 단체로서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청소년 복지의 유형과 범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청소년 복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민의식, 글로벌 네티즌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영역에는 국제개발협력과 NGO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분야에 관련해서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그리고 해외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상으로 결혼 여성과 이주 여성과 그 자녀, 그리고 탈북 청소년 문제 등 다문화 관련한 분야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것처럼 근로복지 개념의 의미를 바탕으로 근로복지의 유형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빈곤이나 불평등, 부정의 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응급구호, 사회개발, 국제질서 재편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응급구호란 기아, 비위생, 식수부족, 거주공간 미비 등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들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국제적인 원조와 인도적 차원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국가, 인종, 국제적인 다양한 결합도에 따라서 초국가적인 글로벌 복지가 일국 내 글로벌 복지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국가적 글로벌 복지는 활동가 스스로가 국가 영역을 초월하여서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국가와 인종 그리고 국적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국 내 글로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국 내에 다양하게 구성된 인종과 국적에 의해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활동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빈곤국가와 선진국가에서의 글로벌 복지가 있습니다. 빈곤국가라고 하는 것은 빈곤국가에서 글로벌 복지는 심각한 빈곤 등 당면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빈곤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되고요. 선진국가에서 글로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내에서도 역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와 연결되거나 그 영향력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빈곤이나 정치적인 항폐와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차원이 있죠. 구체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 차원의 글로벌 지역 차원과 또는 글로벌 옹호 차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복지 유형에서 글로벌 복지 대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복지 대상은 단일 국가, 단일 민족을 넘어서 국가나 인종 또는 국적을 넘어서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관점에 있어서 일국 내 고유적 측면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 차원의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들을 고려하는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복지 목표에 있어서는요, 궁극적으로 인권과 평화, 평등이 실현되는 지구 공동체의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청소년의 업무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가는 청소년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글로벌 청소년 복지는 글로벌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청소년 복지입니다. 자, 영국의 사례는 이러하고요. 글로벌화와 가정에서 대한 청소년들이 자각과 의식을 촉진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 조치를 채택하는 두 요소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화의 개념과 가정이 청소년들이 실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심을 갖고 비공식적인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의식과 행동을 촉진하고 억압에 도전하여 사회적 정의를 증진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실제에서 그 내용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청소년 연구의 범주입니다. 어떤 것이 연구냐? 7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의식, 세계 시민 의식, 글로벌 활동이 첫째. 둘째, 국가 간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요소를 비교해 보는 것이고요. 셋째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주제에 들이대며 넷째는 다문화 관련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청소년에 관한 것들이 연구의 범주가 되는 것이고요. 여섯째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의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구의 범주가 됩니다. 일곱째는 남북한 청소년 분야죠. 그리고 한류와 관련한 내용들이 일곱째 범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류는 글로벌화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지구적 현상이 하나이죠. 그럴 까닭에 글로벌 청소년학이나 글로벌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하나의 영역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로벌 청소년 복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즌십과 글로벌 시티즌십이 있고요.
자, 법적으로 제도화된 공동체에 속된 지위 또는 그러한 소속의 바탕을 두고 누리는 권리 또는 부여한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시티즌십이라고 합니다. 시티즌십이라는 것은 바로 시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글로벌 시티즌십, 국제 시민인 뜻인데요. 세계인으로서 갖는 공통적인 관심, 연대감과 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글로벌 시티즌과 지구의 시민의 교육이 강화되는데요. 이 내용 그냥 여러분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청소년 해외체육 프로그램 등도 여러분들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국제자원봉사의 활성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 차례 지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개발의 NGO 활동이 증대는 글로벌 청소년 목적 관련하여 청소년 해외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력과 개발 사업이 NGO로 알려진 비정부이고요. 비정부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NGO 특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 오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복지론에 대해서 모든 강의를 종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전과 시간에 더 많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를 마친 여러분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청소년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